안 그래도 어제 이제 민주당의 상대당의 이제 대선 후보이긴 하지만은 그 이재명이라는 분이 아주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무지한 소리를 이제 계속 이제 그 해대면서 그 노동정책이 있어가지고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그 주 5일제를 주 4일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과거에 저희가 주 6일제 주 5일제로 갈 때는 따지고 보면 원래 주 5.5일조에서 5일제 정도로 간 겁니다. 원래 토요일은 반일 근무를 보통 시행했기 때문에 토요일 5.5일제에서 5일제로 가는 것과 5일제에서 4일제로 가는 것에서 충격파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5일제에서 4일제로 이렇게 줄인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노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 이재명 후보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랬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면 학교도 주 4일제로 줄어들게 되면은 초중고 학생들 학습에 필요한 충분한 어떤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재명 후보의 머릿속에 없을 거거든요. 그분이 원래 복잡한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눈앞에 보이는 표를 위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인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성급한 어떤 제안이고, 예를 들어 주 4일제를 했을 때 노동의 생산성이 올라가 가지고 그대로 생산량은 유지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지의 소치입니다. 아마 이재명이라는 본인이 그렇게 살아오셨나 봅니다. 보통 4일에 할 수 있는 5일에 하시면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생산 현장에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 5일 동안 굉장히 어려운 노동을 하면서 생산량을 맞추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이재명 후보 본인이 뭐 변호사를 하시면서 뭐 5일치를 4일에 땡겨 할 수 있는 그런 직군에 계시고, 아니면 또 시장 하시면서 실제로 그렇게 덜렁덜렁 시장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노동 현장에서 진짜 치열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5일치 노동을 4일에 몰아서 하라 그러면은 그것도 비인간적인 그런 어떤 처사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일을 만약 땡겨서 할 수 없으면은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또 말한 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 당연히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임금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제가 4일제가 되고 임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게 바로 사기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좀 앞으로 그런 무리한 정치적 주장으로 젊은 세대를 현혹시키는 그런 주장 안 했으면 좋겠고, 울산의 문제로 들어가 보면은 당장 저도 언론에 보도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울산의 주요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일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제가 사는 아이오닉 5 이런 건 보면은 생산에도 보면은 부품의 가지수가 확 줄어들고, 그리고 정비에도 사실 정비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엔진오일도 안 넣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전체에 어쨌든 전반적인 개편이 아마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저는 이제 울산이 앞으로 그런 산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가지고 또 충분한 고용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수익권을 달리는 자동차 생산 도시로서의 특화된 어떤 그 산업들을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서울의 상암동 같은 데 가보면은 자율주행차 연구 시험 주로 같은 것들이 서울의 상암동에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자동차 생산 기지가 같이 있고, 그렇다면은 그에 따른 전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위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울산에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시험 주행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당장 그 자동차가 이제 그 지금까지는 엔진과 변속기 기술이 중요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사실 그 안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세상이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지역의 비교율이 갖고 있는 그런 산업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 안에서 그런 부분은 울산 지역의 산학 협력이 잘 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특화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같은 걸 좀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런 걸 발굴해가지고 지역의 공약으로 내는 것이 저희 정치권의 역할이고, 저는 또 아까 이제 산학 협력을 강조했지만은 대학 등과의 협의를 저희가 강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가 서서히 이제 변하고 있는 것이 이 안에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산다고 하면은 글쎄요, 그 차 회사에 준 계기판 모습 그대로 그렇게 그냥 부가 기능도 그냥 그대로 써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면은, 지금 이제 하나씩 트렌드로 올라오고 하는 게, 자 핸드폰도 보시면 옛날에 삼성, LG 전부 다 다른 UI를 갖고 다 핸드폰 만들었지만은 어느 시점부터는 앱스토어라는 걸 두고 거기서 우리가 우리 휴대폰을 꾸미기 위해서 아니면 그 안에 기능을 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뭔가 모듈화 되어 가지고 지금 당연히 차에 그냥 옵션 이런 거 붙이는 의미가 아니라
많이 모듈화되고 표준화되고 그간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올리게 되고 차는 현대차에서 하지만은 그 위에 올라가는 뭐 자동차의 테마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에 따라가는 소프트웨어라든지 계기판에 보이는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창의성을 바탕으로 구성해가지고 팔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올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든지 가보면은 그 지역에 특화된 전통적인 어떤 산업 파생되는 그런 특화된 아이템을 잘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역할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